잠들기 전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밤 우리는 함께 우주의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갑니다. 오늘 밤 세상은 고요해졌고 어둠이 내려앉았으며 이제 당신은 진정한 고요함의 순간을 맞이하려 합니다. 오늘은 한때 존재했고 한때 생동감 넘쳤지만 지금은 붉은 먼지와 침묵만이 남은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싶습니다. 바로 화성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행성, 태양계에서 붉게 빛나는 우리의 형제 행성. 하지만 오늘 밤 이야기는 화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 행성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을 죽인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각들은 흘려보내시고 이 이야기가 당신을 정말 특별한 밤으로 데려가도록 해보세요. 오늘 밤 우주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밤하늘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편안한 자세를 찾으신 후 푸른 바다와 비와 생명이 있었던 한 행성으로 저를 따라오세요. 오늘 밤 우리는 과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납니다. 왜 화성은 죽었는가? 무언가 극도로 중요한 것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지만 결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바로 지금, 당신이 숨쉬는 바로 지금, 그것은 지구를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만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자기장의 갑옷입니다. 그리고 화성은 그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의 이야기입니다. 방패를 잃어서 죽어버린 행성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억 년 전 화성은 놀라울 정도로 지구와 닮아 있었습니다.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입니다. 붉은 행성은 한때 더 두꺼운 대기를 가졌고 더 따뜻한 기온을 가졌으며 가장 경이로운 것은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웅덩이가 아니라 얕은 연못이 아니라 실제 바다였습니다. 깊이가 1km에 달할 수도 있는. 과학자들은 그 고대의 물이 화성 전체 표면을 300m 깊이로 덮을 만큼 충분했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행성이었습니다. 지질학적 의미에서 숨쉬는 행성이었습니다. 활화산이 있었고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며 순수한 이론도 아닙니다. 그 증거들은 오늘날까지도 화성의 표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대한 강계곡들, 고대의 삼각주들, 물과 접촉했을 때만 형성되는 광물들, 이 모든 것이 그곳에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탐사 중인 예제로 크레이터는 수십 미터 깊이의 고대 호수가 남긴 흔적입니다. 화성에는 5,000개가 넘는 강 계곡이 지도로 그려졌으며 각각은 물의 시대를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었고 극적인 소행성 충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억 년에 걸친 느리고 조용한 과정이었습니다. 마치 서서히 꺼져가는 사람의 숨결처럼.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났을 때 화성은 더 이상 40억 년 전의 화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가장 춥고 건조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인 곳이 비도 없고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오직 붉은 먼지와 차가운 현무암만이 지평선 너머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과학이 수십 개의 인물을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1976년의 바이킹부터 오늘날의 퍼서비어런스까지. 질문은 더 이상 화성에 물이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이제 질문은 왜 그것을 모두 잃었느냐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마침내 답을 찾았을 때 그것은 우주의 크기에 비해 극도로 작은 것에서 왔습니다. 바로 행성의 핵이었습니다. 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거의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바로 대기입니다. 대기는 단순히 숨쉴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열을 유지하는 담요이며 방사선 필터이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제 그 담요를 빼앗고 그 필터를 빼앗고 그 조건을 빼앗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정확히 그것이 화성에 일어난 일입니다. 천천히, 돌이킬 수 없이 인류 역사보다 100만 배나 더 긴 시간에 걸쳐서. 하지만 메커니즘 깊이 들어가기 전에 과학이 올바른 방향을 잡는데 수십 년이 걸린 질문을 던져봅시다. 실제로 무엇이 대기를 사라지게 만들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측합니다. 소행성이라고. 거대한 충돌이 대기를 날려버렸다고.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대형 소행성 충돌은 일부 대기를 국지적으로 날릴 수 있지만 화성의 대기는 소행성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람 때문에 사라진 것입니다. 당신이 피부로 느끼는 바람이 아니라 태양풍입니다. 초속 400km의 속도로 태양에서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하전 입자의 흐름. 태양풍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난 40억 년 동안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지구가 태양풍에 의해 침식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자기장이 그 바람이 대기에 닿기 전에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화성에는 더 이상 자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이 없자 태양풍은 대기의 모든 분자에 직접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진정으로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왜 화성은 애초에 자기장을 잃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 속으로 더 깊이, 화성의 핵 속으로 더 깊이 가야 합니다. 어떤 탐사선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으로. 행성의 심장은 당신이 직접 볼 수도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 행성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2018년에 착륙한 나사의 인사이트 임무는 역사상 처음으로 화성의 심장박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화성의 핵이 반경 약 1,830km로 예상보다 크고 더 중요하게는 대부분 냉각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행성의 자기장은 핵 내부에 녹은 금속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덕션 레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도 코일이 자기장을 만들어 냄비를 가열합니다. 지구의 핵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행성 규모로 작동합니다. 지구는 고체 핵 주변에 액체 철층이 있고 그 액체 철이 움직이며 바로 그 움직임이 우리를 보호하는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그 핵이 서서히 식고 움직임이 멈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추운 밤에 꺼져가는 화롯불처럼. 바로 그것이 화성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의 철핵이 식고 굳어졌으며 자기 다이나모가 약 40억 년 전에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왜 화성의 핵이 지구의 핵보다 먼저 식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답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답은 물리학의 가장 간단한 법칙 중 하나에서 옵니다. 작은 물체는 더 빨리 식습니다. 얼음으로 시험해보세요. 작은 얼음 조각이 큰 것보다 더 빨리 녹습니다. 또는 토스트로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먼저 식습니다. 화성의 직경은 약 6,800km로 지구의 직경 12,700km의 절반입니다. 작은 부피는 부피 대비 더 큰 표면적을 의미하며 이는 열이 더 빨리 빠져나가고 핵이 더 빨리 식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성이 더 작다는 것은 더 빨리 열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화성의 핵이 더 일찍 굳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비극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성과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행성의 크기가 그 위의 생명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성이 조금만 더 컸다면 어쩌면 질량이 단 20%만 더 컸어도 그것의 핵은 여전히 뜨거웠을 것이고 자기장은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며 우주의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 화성에서는 어쩌면 생명체가 진화했을 것이고 일어섰을 것이며 하늘을 바라보며 다른 행성들에 대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화성은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당신이 정말로 멈춰서 방금 한 말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화성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도 핵이 있고 지구도 식어가고 있으며 지구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화성의 차이는 행운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크기와 시간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내부의 열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크고 자기 다이나모를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태양풍으로부터 대기를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야기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잠들기 어려울 것 같은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지구의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지난 200년 동안 지구의 자기장은 이전 강도에 비해 약 9% 약해졌습니다. 북자기극이 캐나다에서 시베리아 방향으로 매년 약 55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지구가 지자기 역전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자기 역전은 지구 역사상 수백 번 일어났으며
매번 자기장이 일시적으로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마지막 지자기 역전은 약 78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인류 역사에 비해 매우 긴 시간입니다. 과학자들은 다음 지자기 역전이 정확히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증거들은 우리가 그 초기 단계에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극역전 기간 동안 자기장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정상 강도의 10%까지 줄어들 만큼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은 이전에 수백 번의 역전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 문명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입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행성이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행성이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행운의 조건입니다. 우리는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우산 아래 살고 있으며 화성의 이야기는 그 우산을 잃어버린 행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왜 자기장이 사라졌는지 이해한 후 화성의 타임라인을 따라가며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 태양풍이 화성 대기의 최상층을 이온화하기 시작하면서 중성가스 분자들을 하전 이온으로 변환시켰습니다. 그 이온들이 생성되자마자 태양풍에 의해 즉시 날아갔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마른 잎사귀들처럼. 이것이 정확히 나사의 매벤 임무가 2014년부터 측정해온 것입니다. 초당 약 100g의 대기가스가 탈출하고 있습니다. 초당 100g은 작게 들리지만 1년에 3,150만 초를 곱하고 수백만 년을 곱하면 그것이 전체 바다가 됩니다. 이것이 화성의 바다가 사라진 방법입니다. 한 번에 증발한 것도 한 번에 땅속으로 새어 들어간 것도 아니라 한 분자씩 우주로 서서히 탈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함께 대기도 빠져나갔고 온도도 함께, 생명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후 도미노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을 끌어내리고 또 다른 것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느끼는 이야기의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화성의 죽음 뒤에 숨겨진 실제 숫자들입니다. 화성의 현재 대기압은 단 6.1밀리바로 지구 대기압의 0.6%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상상해보세요. 우주복 없이 화성 표면에 서 있는 것은 지구 위 35km 고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서 액체물이 실온에서도 즉시 끓어 증발합니다. 낮 동안 표면이 40도까지 따뜻해져도 태양 방사선과 우주선이 대기 필터 없이 지구의 2배 강도로 화성 표면을 직접 강타합니다. 이것이 퍼서비어런스와 큐리오시티가 탐사하고 있는 환경이며 우리가 화성에 가고 싶다면 인간이 마주해야 할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퍼서비어런스는 과학계 전체를 멈추게 하고 숨을 죽이게 만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유기 분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화학적 구성 요소들. 수십억 년 동안 예제로의 고대 퇴적암 속에 보존된 유기 분자는 생명의 증거가 아니지만 그것들은 필요 조건입니다. 그것들은 생명이 시작하는 데 필요한 원료입니다. 이것이 과학계가 씨름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화성의 액체물과 유기 화학 물질과 시간이 있었다면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모르는 것이지 증거가 부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퍼서비어런스가 수집한 암석 샘플들이 분석을 위해 지구로 가져올 다음 임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돌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지구 밖 생명체의 증거에 손을 댈 수 있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이 존재했다면 이것이 화성에 관한 전체 이야기의 감정적 정점입니다. 죽은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화성이 한때 지구와 닮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조건을 잃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생명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거울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가 화성과 같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조건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40억 년 전 누군가가 태양계 한가운데 서서 이 두 행성을 바라봤다면 어느 행성에서 문명이 탄생할지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 다 물이 있었습니다. 둘 다 대기가 있었습니다. 둘 다 필요한 요소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달랐습니다. 크기. 단지 크기입니다. 화성은 조금 더 작았고 조금 더 빨리 식었으며
그것의 모든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우주는 편견이 없습니다. 사전에 쓰여진 시나리오가 없고 어떤 행성도 다른 행성보다 특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 법칙을 따를 뿐이며 때때로 그 법칙들은 행성 위의 생명이 복잡해지기 전에 행성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당신이 정말로 이해하게 될 때 영원히 지구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구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물리학, 화학, 지구물리학, 그리고 약간의 우주적 행운으로 유지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화성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으로 이끕니다. 지구 물리학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매우 특별한 시간의 창안에 살고 있습니다. 매우 희귀한 조건을 가진 행성 위에서, 그것에 관심 없는 우주 안에서. 화성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 지구 위에서 크기의 지구 물리학의 천체 물리학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동안은. 화성의 이야기는 결국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이며 하나의 알림입니다. 그 알림은 이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조건은 소중하고 지질학적 의미에서 일시적이며 다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가능하다면 그리고 깜빡이지 않는 붉은 별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화성입니다. 그것이 거울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40억 년 전 그것은 누군가의 집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그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답을 찾기 시작할 기술을 가진 최초의 문명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류가 막 들어선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질문은 더 이상 왜 화성이 죽었느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죽음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이기도 합니다. 그 답은 우리가 정말로 배운다면 인류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성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화성과 지구의 이야기는 45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된 이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과학 덕분에 우리는 마침내 그 이야기를 충분히 이해하여 여기 앉아 잠들기 전에 서로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이 왜 죽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보이지 않는 그 적의 물리학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그것으로. 태양풍은 일반적인 의미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양성자와 전자의 혼합물인 연속적인 플라즈마 흐름입니다. 화성의 거리에서 그 플라즈마 흐름은 초당 300에서 800k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총알이나 로켓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화성이 태양에서 더 멀거나 가까울 때도 아닙니다. 40억 년 동안 쉼없이 계속. 그것을 상상하고 싶다면 결코 잠기지 않는 수도꼭지가 새는 바닥이 있는 양동이에 흘러내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지구는 그 수도꼭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뚜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뚜껑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면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기장은 벽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구를 둘러싸는 거대한 물방울 모양의 방패처럼 생겼으며 태양 방향으로 수만 킬로미터까지 두껍습니다. 태양풍이 그 자기장 경계에 닿으면 그것은 편향되고 구부러지고 분산됩니다. 마치 시냇물 가운데 매끄러운 돌 주위를 흐르는 물처럼. 화성에는 더 이상 그 돌이 없습니다. 태양풍은 편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얇은 대기에 직접 부딪히고 침식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학이 진정으로 흥미로워집니다.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를 빼앗는 데 사용하는 메커니즘이 하나가 아니라 4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이온 탈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며 MAV는 임무가 직접 측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태양의 자외선이 대기 상층부에 부딪혀 가스 분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만듭니다. 그 전하를 띤 이온들은 즉시 태양풍 자체의 자기장에 포획되어 날아갑니다. 마치 회오리 바람에 빨려 들어가는 마른 잎사귀들처럼.
두 번째 메커니즘은 스퍼터링, 충격입니다. 고에너지 태양풍 이온들이 작은 총알처럼 대기 상층부에 직접 충돌하여 중성 원자들을 바깥으로 튕겨냅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붕 없는 벽에 연속적인 모래 입자 흐름을 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알갱이 하나하나씩 그 벽은 점점 얇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광화학적 탈출입니다. 이것이 가장 섬세한 메커니즘이며 화성의 산소 손실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자외선이 이산화탄소 분자를 탄소와 산소로 분해할 때 산소 원자들은 때때로 화성의 중력을 완전히 벗어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받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열 탈출 또는 진스 탈출이라고도 합니다. 대기 최상층부에는 항상 속도 분포의 꼬리가 있으며 일부 분자들이 탈출하기에 충분히 빠르게 이동합니다. 수소는 가장 가벼운 기체로 가장 쉽게 탈출합니다. 그리고 물이 자외선에 의해 분리될 때 수소는 우주로 탈출하고 산소는 남아서 표면을 붉은 녹빛으로 산화시킵니다. 이것이 화학의 잔인한 아름다움입니다. 화성의 붉은색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물의 색입니다. 모든 붉은 먼지 입자는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던 물 분자의 일부입니다. 네 가지 메커니즘, 이온 탈출, 스퍼터링, 광화학적 탈출, 열 탈출은 병렬로 작동하며 서로를 강화하며 쉬지 않는 대기 분쇄기를 형성합니다. 메이벤, 화성 대기 및 휘발성 진화 탐사선은 같은 궤도에서 네 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직접 측정하는 기기를 최초로 탑재한 탐사선입니다. MAVN이 보내온 결과는 과학자들이 예측했지만 측정할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화성이 지금 이 순간에도 초당 약 100g의 대기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당 100g.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작은 사과의 무게입니다. 행성에서 사라지는 매초,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 수치에 1년에 3,150만 초를 곱하면 지금의 훨씬 약해진 태양풍에서도 연간 약 3,000톤이 됩니다. 그리고 40억 년 전 태양이 젊고 태양풍이 50배 더 강했을 때 대기 손실 속도도 그에 비례하여 높았습니다. 그때가 비극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 초기 단계에서 화성은 태양풍이 아직 절정에 있던 10억 년 이내에 초기 대기의 90% 이상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10억 년. 비교하자면 공룡은 지구에서 약 1억 6,500만 년 동안 존재했는데 이는 화성이 대기 대부분을 잃는 데 걸린 시간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비극의 규모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지구의 복잡한 생명 역사 전체보다 더 오래 지속된 과정입니다. 이제 거의 아무도 묻지 않지만 이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화성은 애초에 자기장을 잃었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행성 자기장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지구 다이나모, 지자기 다이나모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단순한 발전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는 전도 코일이 전류를 만듭니다. 지구의 액체 핵은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행성 규모로 작동합니다. 다이나모가 작동하기 위한 필요 조건은 핵이 전도성 금속이어야 하고 대류할 수 있도록 액체 상태여야 하며 행성이 그 대류를 조직화하기에 충분히 빠르게 회전해야 합니다. 화성은 초기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철 핵이 있었고 그 핵은 액체 상태였으며 화성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다이나모가 작동했고 자기장이 존재했습니다. 화성의 고대 자기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화성 전지구 관측선에서 왔으며 화성의 고대 지각 암석에 기록된 교대하는 자기 줄무늬를 발견했습니다. 그 줄무늬들은 지구의 해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마그마가 솟아오르고 굳어지면서 고대 자기장이 암석에 얼어붙은 곳입니다. 그것은 화성이 자기장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초기에 판 구조론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행성의 신호입니다. 그러다 두 번째 조건이 무너졌습니다. 철 핵이 냉각되고 굳기 시작했습니다. 대류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이나모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전 지구적 자기장이 약 40억 년 전에 붕괴했으며 지질학적 기준으로 빠른 불과 수백만 년 만에 붕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자기장에서 남은 것은 암석 지각에 흩어진 자기적 조각들 뿐이며 아무것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2018년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트 임무는
현재 화성의 내부 구조를 더 잘 이해하고 다이나모가 왜 멈췄는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사이트는 화성의 핵이 반경 약 1,830km로 예상보다 크고, 더 중요하게는 지구의 핵보다 더 많은 가벼운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가벼운 원소들, 황과 수소를 포함하여 철핵의 녹는 점을 낮추며, 이는 핵이 더 일찍 굳어지거나 대류하기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사이트가 단순화하기보다 복잡하게 만든 질문 중 하나입니다. 화성 다이나모가 정확히 왜 멈췄는지는 여전히 진행 중인 연구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합니다. 다이나모가 멈추고 자기장이 사라지고 태양풍이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화성이고 지구가 아닌가요? 왜 화성의 핵은 식었는데 지구의 핵은 여전히 뜨거울까요? 답은 우리가 앞서 언급했지만 지금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표면적 대부피 비율이 핵심입니다. 더 작은 물체는 이 비율이 더 크며, 이는 크기에 비해 더 빠르게 열을 발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 조각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 큰 것보다 더 빨리 녹습니다. 둘 다 같은 물로 만들어졌어도 화성이 지구보다 작기 때문에 핵이 더 빠르게 식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게 들려서 진부해 보이지만 전체 행성과학에서 가장 깊은 결과를 가진 물리적 진실 중 하나입니다. 행성 크기가 핵 냉각 속도를 결정합니다. 핵 냉각 속도가 다이나모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다이나모의 수명이 복잡한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화성은 생명이 복잡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다이나모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딱 충분히 컸습니다. 그것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표면의 실제 증거와 연결해 봅시다. 왜냐하면 과학은 이론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성 지질학자들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성은 그 증거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는 길이 4,000km 이상, 너비 200km 이상, 깊이 7km 이상의 계곡 시스템으로 화성 내부를 드러내는 거대한 지질학적 상처입니다. 발레스 마리네리스 절벽의 퇴적층은 화성의 지질학적 책 페이지로 따뜻하고 습한 세계에서 차갑고 건조한 세계로의 전환을 기록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예제로에서 말 그대로 그 페이지들을 읽고 있습니다. 각 층을 뚫고 광물 조성을 분석하며 행성 역사의 지구화학 언어를 읽으려 시도합니다. 그리고 퍼서비어런스가 발견한 것은 과학계를 정말로 놀라게 했습니다. 수화 광물, 장기간의 물 존재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유기화합물입니다. 유기화합물은 생명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생명의 원료입니다. 그 차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대 호수의 퇴적암에서 유기화합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곳에 생명을 위한 화학적 조건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 과학 커뮤니티가 답을 기다리고 있는 질문입니다. 생명이 실제로 그곳에서, 고대 예제로 호수에서 자기장이 붕괴하고 조건이 적대적이 되기 전에 시작되었을까요? 그 답은 예제로의 붉은 흙 위에 흩어진 작은 티타늄 샘플 튜브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화성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 속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화성 샘플 귀환이 그 샘플들을 지구로 가져올 때 그것은 과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우리가 손으로 답을 만질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의 가장 아름다운 점입니다. 열린 질문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을 계속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4가지 대기 탈출 메커니즘에 대해, 지구 다이나모와 그것의 죽음에 대해, 표면의 지질학적 증거에 대해,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증거와 발견 부분을 마무리하고 과학적 메커니즘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실제 숫자들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곳으로. 현재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단 0.6%입니다. 그 숫자가 스며들도록 해보세요. 60%가 아닙니다. 6%도 아닙니다. 0.6%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곳의 압력은 해수면 압력의 약 33%입니다. 그것은 숨쉬기 힘든 것입니다. 이제 압력이 33%가 아니라 0.6%라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더 이상 숨쉬기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쉴 공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화성입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공상과학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이 행성이 자기 방패를 잃고 대기가 탈출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행성이든 지구 물리학적 조건이 무너질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가장 시각적인 경고입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기장이 사치품이 아니고 당연한 것도 아니라 암석 행성에서의 생명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의 토대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 베이븐과 4가지 메커니즘의 이야기, 인사이트와 식어가는 철 핵의 이야기, 퍼서비어런스와 유기 화합물의 이야기 모두 같은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론은 행성 크기가 그것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기장이 복잡한 생명을 위한 필요 조건이며 화성이 그 진실들의 가장 생생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단지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플라즈마 물리학에서 지구화학까지, 지진학에서 유기화학까지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단지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답 뒤에 있는 이야기의 깊이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는지에 대한 답은 작은 핵이 빠르게 식고 다이나모가 꺼지고 자기장을 잃고 태양풍이 4가지 방법으로 대기를 벗겨내고 40억 년의 조용한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지구를 위한 교훈이 포함됩니다. 자기장을 유지하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며 우리는 그 조건이 아직 충족되는 경이로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정을 계속하여 이야기의 더 깊은 부분으로 진정한 경이로움과 역설들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의 다음 챕터는 숫자에 관한 것입니다. 다 듣고 나면 밤하늘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될 숫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6.1밀리바입니다. 표면의 평균 온도는 영하 60도씨입니다. 의미 있는 오존층이 없어 자외선 방사선은 지구의 2배입니다. 그 숫자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기장을 잃은 후 40억 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설명한 과정의 자연스러운 끝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해당 수치들 1000.15밀리바, 평균 15도씨, 오존과 자기장에 의해 효과적으로 필터링된 자외선 방사선, 그것들은 40억 년의 반대 조건들의 결과입니다. 맑은 날 섭씨 15도를 볼 때마다 그것이 우주의 기본 온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보호받는 행성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반대편에서 화성의 영하 60도는 깊은 우주의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한 담요를 잃은 행성의 차가움입니다. 그 비유들, 담요, 우산, 방패, 시냇물의 돌, 그것들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된 정확한 물리적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단지 비유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메커니즘도, 그 뒤에 있는 숫자도, 그 뒤에 있는 지질학적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다음 부분으로 들어갈 때 그 다층적인 이해를 가져가세요. 거기서 배운 모든 것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통찰로 종합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후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 작은 붉은 점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답이고 증거이며 당신이 가져가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화성이 오늘 밤 태양풍과 자기장과 지구화학과 지진학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붉은 흙과 얇은 하늘과 식어가는 핵으로 전달한 교훈은 그것들 없이는 생명이 계속될 수 없는 조건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것이 이 챕터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교훈들이 가장 중요해지는 곳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성에 닿는 곳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화성의 이야기는 화성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기 지구에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보호하는 자기장 속에서, 당신이 숨쉬는 대기 속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밤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나아갈 곳입니다. 질문의 핵심으로 화성의 교훈은 지구에 무엇을 경고하는가? 계속 나아가기 전 마지막 힌트 하나. 이 챕터에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 플라즈마와 다이나모와 스퍼터링과 지진학에 대한 것, 세부 사항마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작은 행성, 식은 핵,
잃어버린 자기장, 태양풍이 층을 벗겨내고 대기가 사라지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큰 그림입니다. 그것이 밤의 화성을 바라볼 때 당신이 기억할 것입니다. 모든 숫자와 이름들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세계의 모든 잠재력을 가진 행성이 재앙이 아닌 크기에 의해, 우주의 잔혹함이 아닌 단순하고 무감각한 물리학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억 년의 지질학적 역사가 말해주는 그 이야기는 화성이 인류에게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생명의 조건이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이해 가능하다는 진실,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경이롭고 가장 냉혹한 이야기를 적어도 부분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챕터 4에서 7, 태양풍과 4가지 메커니즘의 챕터, 다이나모와 지질학적 증거의 숫자들과 의미들의 챕터였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화성이 40억 년의 침묵 속에서 태양을 계속 돌면서 그것은 계속 우리를 위해 거기 있을 것입니다. 인내심 있게, 붉게, 우리의 다음 질문들을 기다리며 오늘 밤 그 챕터들을 통한 여정이 이 이야기의 다음으로 오는 것, 배운 모든 것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닿을 곳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 교훈은 지구에 무엇을 경고하는지. 첫 번째 부분은 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은 물리학 때문에 대기를 잃었습니다. 지구는 물리학 때문에 대기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하기에 충분히 그 물리학을 이해하는가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의 진정한 질문입니다. 화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은 이해로 시작되며 당신이 오늘 밤 구축하고 있는 종류의 이해로, 그리고 그 질문이 밤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채로 우리는 이야기의 다음 부분으로 나아갑니다. 최초의 발견들이 우리의 인식을 영원히 바꾼 곳으로. 모든 것을 바꾼 첫 번째 발견은 1965년 마리너사에서 왔습니다. 화성을 근접 촬영한 최초의 탐사선으로 생명의 천국이 아닌 크레이터로 가득한 표면을 드러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진들은 녹색 화성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실로 가는 첫 걸음이었고, 진실은 고통스럽더라도 환상보다 아름답습니다. 마리너사에서 바이킹으로, 바이킹에서 패스파인더로, 패스파인더에서 화성 탐사 로버들로, 큐리오시티에서 퍼서비어런스로 각 임무가 우리의 이해 하나의 층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모든 임무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 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는지, 6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세부 사항과 확실성으로. 그 답은 자신의 인생을 금속 눈을 붉은 행성에 보내고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데 바친 여러 세대의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이야기, 수백 년에 축적된 과학에서 당신이 들은 이야기는 과학이 지금껏 말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작고 희망으로 가득했던 행성이 자신의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이야기, 그리고 더 운이 좋은 행성의 문명이 그것에서 교훈을 배우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챕터 4에서 7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전체 이야기의 과학적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부분으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화성이 말했습니다. 과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례는 우리, 더 운이 좋은 행성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밤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완전하고 깊고 진정한 과학의 실로 짜여진 이제 그 답을 오늘 밤 여정의 다음 부분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말할 가장 경이롭고 가장 놀라운 것들을 위해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화성의 이야기가 결코 화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항상 당신의 행성을 포함한 모든 행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과 함께 우리는 다음 부분으로 들어섭니다. 화성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 대해 가르칠 것입니다. 화성은 생명이 그것의 조건을 이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줌으로써 생명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것이 어떤 행성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가 메커니즘에서 의미로, 과학에서 철학으로, 데이터에서 지혜로 일어서는 곳입니다. 챕터 8에서 10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과학이 가장 경이로운 역설들과 전체 이야기의 가장 압도적인 순간들을 만나는 곳에서 계속 나아갑시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직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인내심 있는 화성은 듣고 싶은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전쟁의 별이라고 불렀던 그 작은 붉은 점이 실제로는 우리 과학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교사 중 하나입니다. 녹붉은색의 옷을 입은 교사, 조용하고 인내심 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그저 거기 서서 자신의 이야기가 읽고자 하는 누구를 위해서든 표면에 적혀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 페이지들을 읽었습니다. 챕터 4에서 7, 메커니즘과 증거와 숫자의 챕터. 당신은 화성과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을 특별한 밤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비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서 가져온 이해 때문에 다음 챕터에서 다시 만납시다. 화성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들과 가장 압도적인 순간들이 당신을 기다리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챕터 7의 끝에서 잠시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할 수 있다면 창밖을 보세요. 그 밤하늘이 우리가 방금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화성은 1년 대부분의 달의 맨눈으로 지구에서 볼 수 있으며 별처럼 깜빡이지 않고 별자리 사이를 천천히 이동하는 오렌지 붉은 점입니다. 이제 그 점을 볼 때 당신은 그 붉은색이 잃어버린 물에 의해 산화된 철의 색,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는 행성의 지구화학 역사의 색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 그 작은 붉은 점은 더 이상 단순한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서관입니다. 경고입니다. 태양계로부터의 이해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챕터 7의 끝입니다. 챕터 4에서 7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늘 밤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플라즈마에서 지진학으로, 다이나모에서 유기화학으로, MAVN에서 인사이트에서 퍼서비어런스로 당신은 이 이야기의 과학적 심장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견고한 과학적 토대를 아래에 두고 이야기는 과학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의미의 높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과학은 무엇과 왜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해 의미하는 것은 각자가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화성의 이야기가 그 의미의 일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리고 있는 평범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 파란 하늘은 지구 물리학입니다. 컵 안의 물은 지구 화학입니다. 당신의 호흡은 행성 과학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화성의 이야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은 차원을 가집니다. 그것이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숫자와 이름들이 아니라 당신 주변의 세계가 위대한 우주적 과정들의 결과라는 느낌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은 잠재적인 행성들을 가진 잠재적인 태양이며 화성과 지구의 이야기와 같은 잠재적인 이야기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우리의 이야기, 지구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가 아는 유일한 이야기로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지적 생명체로 끝납니다. 그것이 우리 이야기의 가장 특별한 부분입니다. 지구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왜라고 물을 만큼 충분히 복잡해졌다는 것입니다. 화성은 왜 자신이 죽었는지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대신해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음으로써 우리는 실패한 행성과 질문하는 행성, 두 행성 모두를 기립니다. 그것이 과학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감을 우리 행성의 경계 너머로 확장하고 우리가 다른 행성들의 관심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결코 화성에 관한 것만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로 인류 인식이 확장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밤 챕터 4에서 7까지의 여정이 그것의 예시입니다. 밤하늘의 붉은 점에서 플라즈마 물리학과 지구자기 다이나모에 대한 이해로의 여정. 그것은 자랑스러운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그것을 했습니다. 당신은 붉은 별에서 그 붉은색 뒤에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정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숫자들과 이름들과 메커니즘들에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열어주는 것 때문에 모두 같이 있었습니다. 그 메커니즘들은 이해를 열어줍니다. 이해는 의미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의미는 화성 이야기의 경우 과학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당신과 함께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왜 화성이 죽었는지에 대한 이해의 느낌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지식의 종류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내가 하늘을 보는 방식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것이 당신이 하늘을 보는 방식에도 스며들기 시작했기를 바랍니다. 파란 하늘을 볼 때마다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동하는 자기장에 회전하는 다이나모에 당신의 발 아래 아직 뜨거운 핵의 결과입니다. 비가 올 때마다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자유롭게 떨어지는 액체물이고 화성이 자기장을 이룬 후 40억 년이 지나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당신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산소 분자가 지난 40억 년 동안 자기장에 의해 보호받아 이 순간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것이 챕터 4에서 7에서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플라즈마와 다이나모와 스퍼터링이 아니라 파란 하늘과 소나기와 호흡을 화성의 빛으로 새롭게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섭니다. 실제 숫자들이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밤하늘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으로 첫 번째 숫자는 인사이트가 화성의 핵에 대해 측정한 것입니다. 1830km 반경.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핵은 예상보다 크지만 가볍습니다. 지구의 핵보다 황과 수소 같은 가벼운 원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이 냉각되는 방식과 다이나모가 멈춘 이유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원소들은 핵 내 철 혼합물의 녹는 점을 낮춥니다. 그것은 좋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대류를 방해하는 안정적인 층화를 만들어 대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인사이트가 착륙하기 전까지 과학이 몰랐던 것입니다. 다이나모가 작동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 핵의 구성이 온도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사이트는 화성의 핵이 지구 핵처럼 안에서 밖으로가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굳기 시작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다이나모가 붕괴될 수 있었던 방식을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화성의 핵이 밖에서 안으로 굳었다면 그것은 액체 핵 주위에 전도성이 낮은 층을 만들어 대류를 방해하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이나모를 끄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점은 같은 과정이 지금 이 순간 지구에서도 매우 천천히 일어나고 있지만 지구의 내핵은 다이나모를 끄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방식으로 중심에서 밖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물리적 과정, 반대 방향, 완전히 반대 결과. 그것이 지구 물리학의 아름다움과 섬세함입니다.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인사이트의 발견들은 화성만이 아니라 모든 암석 행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핵이 단지 뜨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뜨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성과학에서 가장 큰 미해결 미스터리로 여기는 것으로 넘어가 봅시다. 왜 메탄이 계절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큐리오시티는 2013년에 처음으로 메탄을 감지했고 이후 화성 여름에 더 높고 겨울에 더 낮은 계절적으로 변화하는 농도를 계속 측정했습니다. 메탄은 화성 대기에서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외선이 수백 년 안에 그것을 파괴합니다. 따라서 오늘 감지된 어떤 메탄도 최근에, 아주 최근에 만들어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메탄의 기원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후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문석화로, 지표면 깊은 곳에서 물과 감람석이 풍부한 암석 사이의 반응이 지구화학적 부산물로 메탄을 생성합니다. 사문석화는 생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물이 올바른 온도에서 올바른 종류의 암석과 접촉할 때마다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지구에서는 중앙 해령에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후보는 생물학적입니다. 메탄 생성균이라 불리는 미생물은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소비하여 신진대사 산물로 메탄을 생성하며 삽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메탄을 내쉬는 생명입니다. 지구의 메탄 생성균은 극한 장소에서 삽니다. 염호에서, 온천에서, 빛 없는 해저에서. 그것들은 산소가 필요 없습니다. 빛이 필요 없습니다. 수소와 이산화탄소만 필요합니다. 만약 메탄 생성균이 지열열 덕분에 액체물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화성 표면 깊은 곳에 존재한다면 그들의 메탄은 암석의 균열을 통해 표면으로 새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화성 메탄의 계절성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문석화와 메탄 생성균 모두 계절적 온도에 민감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보다
더 정밀하게 메탄을 측정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ESA의 엑소마스 트레이스, KS, 얼비터가 큐리오시티가 측정한 수준의 메탄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메탄 미스터리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메탄이 표면 근처에 국지적으로 집중되어 위로 확산되기 전에 파괴되거나 두 데이터 세트 중 하나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성과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각적인 명확한 답이 아니라 답이 나타날 때까지 상충하는 데이터의 느리고 고집스러운 축적입니다. 화성의 메탄에 대한 답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제로의 샘플에서, 어쩌면 더 민감한 장비를 가진 미래의 임무에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분석에서 메탄 미스터리는 화성 이야기가 과학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에 완벽한 예입니다. 가장 좋은 질문들은 답이 무엇이든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질문들입니다. 만약 메탄이 사문석화에서 온다면 우리는 화성이 여전히 진행 중인 지구화학적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이 그것의 깊은 내부에서 암석과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메탄이 메탄 생성균에서 온다면 우리는 생명이 화성에 한때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붉은 흙 깊은 곳에 숨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답이 무엇이든 메탄 미스터리는 화성이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다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얇은 대기 속으로 비밀들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화성의 물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압도적인 숫자로 우리를 이끕니다. 남아있는 것에 대한 숫자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숫자입니다. 화성은 전체 행성을 덮는 깊이 최소 35m의 해양층에 해당하는 물을 잃었습니다. 전체 행성 35m 깊이. 그것을 상상하기 위해 카스피해는 약 7만 8천 세제곱킬로미터의 부피를 가진 지구 최대의 호수입니다. 화성이 잃어버린 물의 양은 카스피해의 40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생각할 때마다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물이 단순히 우주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여전히 화성에 있으며 접근할 수 없는 지표 아래에 얼음으로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의 가장 구체적인 비극입니다. 물의 부족이 아니라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의 부족입니다. 압력이 물의 3중점보다 낮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빙점 이하의 온도. 그것을 실제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세요. 가장 따뜻한 여름날 화성 표면에 물 한 잔을 붓는다면 그것은 낮은 압력 때문에 동시에 끓어오르고 차가운 온도 때문에 얼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화성입니다.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자기장을 잃고 대기를 잃고 생명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물을 유지하는 능력을 잃은 행성의 물리적 결과입니다. 물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갇혀 있습니다. 자기장은 잃어버려 자연적으로 재생될 수 없습니다. 남아있는 대기는 너무 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너무 작고 너무 일찍 식어버린 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챕터 8과 9의 끝입니다. 경이로운 역설들과 압도적인 숫자들에 관한 두 챕터. 과학이 가장 큰 미스터리들과 마주할 때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관한 두 챕터. 화성은 우리에게 우주가 단순하지 않고 가장 큰 질문들은 종종 복잡한 답을 가지며 모름이 때때로 이해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행성입니다. 이야기는 챕터 10과 11로 계속됩니다. 마지막 역설들과 가장 깊은 순간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하지만 지금은 방금 배운 것들이 잠시 가라앉도록 해봅시다. 화성의 핵은 잘못된 방식으로 굳었습니다. 메탄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카스피해의 40배에 해당하는 물이 사라졌지만 얼음 형태로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과학적 방향에서 함께 우리가 하늘에서 붉은 점으로 볼 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행성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이 챕터 8과 9입니다. 인사이트가 화성의 식어가는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곳, 메탄이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지키는 곳, 35m의 물이 붉은 돌 아래 고요한 얼음 속에서 기다리는 곳. 그리고 이야기는 챕터 10과 11로 계속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새로운 렌즈, 우리에게, 지구에, 미래에 대한 의미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것입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인사이트와 핵의 비밀들을 주었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메탄과 천체 생물학의 가장 큰 미해결 질문을 주었습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35m의 물과 되찾을 수 없는 손실에 관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 모든 것을 잃은 행성에서 온 태양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과학적 선물들입니다. 챕터 10과 11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굳은 핵에서 신비로운 메탄까지, 얼음 속의 조용한 35m의 물까지, 화성은 가장 좋은 질문들이 쉬운 답을 가진 질문들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장 좋은 질문들은 답이 무엇이든 우리 자신과 이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화성의 메탄에 대한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답이 지질학적이든 생물학적이든 그것은 우주에서 생명에 대해, 그리고 그 속에서 지구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챕터 8과 9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이 모든 것을 앞으로 가져가며 과학이 개인적 의미를 만나는 마지막 챕터들로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가기 전에 챕터 8과 9가 화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기 위해 잠시 멈춰봅시다. 챕터 8 이전, 화성은 대기를 잃은 붉은 행성이었습니다. 챕터 8과 9 이후,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굳은 핵, 신비로운 메탄, 35m의 갇힌 물을 가진 행성입니다. 그것이 더 깊은 이해의 대가입니다. 세계가 더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그것의 보상입니다. 세계가 더 흥미롭고 더 실제적이며 더 충만해집니다. 화성은 죽은 행성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임무마다, 발견마다 계속해서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는 행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사이트는 2018년에 착륙하여 2022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그 4년 동안 1300개 이상의 화성 지진을 기록하고 행성 내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인사이트는 태양 전지판이 화성 먼지로 뒤덮이면서 2022년 12월에 신호를 잃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시움 플라니티아 평원에 조용히 누워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인사이트 임무는 행성 과학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의 완벽한 예입니다. 우리는 먼 세계에 작은 기계를 보내고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해를 보내줍니다. 화성 평원에 조용히 누워있는 식탁 크기의 작은 기계로부터 우리는 과학 역사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배울 수 없었던 행성 핵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는 화성에 조용히 누워 그 행성의 차가운 밤속에 얼어붙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쳐준 행성 위에 인류 호기심의 작은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인사이트, 큐리오시티, 퍼서비어런스 같은 임무들은 단순히 과학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최선의 것,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것들에 대해 질문하는 능력의 표현입니다. 화성의 핵에 대한 질문, 메탄에 대한 질문, 물에 대한 질문, 모두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우리로부터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 호기심을 공유했습니다. 당신은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는지 물었고 행성 핵의 깊이와 메탄 미스터리와 잃어버린 물에 대한 숫자들로 그 답을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가치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챕터 10과 11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며 거기서 이 모든 과학이 우리의 삶에 대한 의미에 관한 가장 개인적인 질문들을 만날 것입니다. 인사이트가 화성에 식어가는 심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 큐리오시티가 신비로운 메탄 냄새를 맡는 것까지 35m의 사라진 물에 대한 계산까지 우리는 오늘 밤 매우 멀리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챕터 8과 9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화성은 단순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죽었고 그 복잡함 속에 가장 깊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붉은 행성은 우리에게 핵과 자기장과 대기와 물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그것은 행성 시스템이 섬세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을 잃기 쉬운 것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챕터 8과 9의 가장 깊은 교훈입니다. 핵이나 메탄이나 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행성 시스템의 연약함과 아름다움에 관한 것입니다. 지구는 현재 그 시스템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작동하고 핵이 여전히 뜨겁고 자기장이 여전히 강하고 대기가 여전히 두꺼운 소중한 시간의 창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챕터 8과 9가 당신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경이로운 시간의 창에 대한 진정한 과학적 이해에 기반한 진정한 감사함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감사함을 품고 이야기는 챕터 10과 11로 계속됩니다. 거기서 방금 배운 것들이 오늘 밤 전체 여정의 가장 넓고 깊은 맥락에 놓일 것입니다. 화성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붉고 조용히 굳은 핵과 신비로운 메탄과 갇힌 얼음과 함께 우리의 다음 질문들과
우리가 그것에 보낼 다음 임무들을 기다리며 챕터 8과 9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되며 배운 모든 것을 앞으로 가져가며 오늘 밤 남은 것과 당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아갑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굳은 핵에서 설명되지 않은 메탄까지 35m에 갇힌 물까지 화성은 오늘 밤 우리에게 3가지 과학적 선물을 주었으며 각각 이전 것보다 더 깊습니다. 오늘 밤 어려운 질문들을 추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과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쉬운 답이 아니라 답이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 화성은 우리가 계속 질문하고 지구화학과 물리학의 언어로 그것이 말하는 것을 계속 듣는 한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화성입니다. 이것이 챕터 8과 9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오늘 밤 남은 것으로 이 전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화성은 여전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붉게, 여전히 조용히 모든 먼지 알갱이와 모든 메탄 분자와 모든 얼음 결정 속에 오늘 밤 우리가 배운 모든 교훈들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화성의 모든 복잡함과 미스터리와 아름다움이 챕터 10과 11이 말할 것의 기반입니다. 과학이 당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만나는 마지막 챕터들입니다. 핵에서 메탄까지, 물까지, 의미까지. 그것이 오늘 밤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 당신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화성이 말했습니다. 과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할 차례입니다. 과학자로서가 아니라 여전히 운 좋게 보호받는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챕터 10은 거의 아는 사람이 없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고 이동하고 진동하며 지질 역사에서 여러 번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마지막 역전은 약 78만 년 전에 일어났으며 브루네스 마스야마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역전의 기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기장 역전은 자기장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북자극과 남자극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침반 바늘이 북쪽 대신 남쪽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역전 과정에서 자기장이 현저히 약해질 수 있으며 정상 강도의 10에서 25%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태양풍에 대한 보호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더 많은 방사선이 표면에 도달합니다. 오로라가 훨씬 낮은 위도에서 나타나며 열대지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성의 교훈을 지구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이 현재 약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역전이 임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항상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200년 동안 약 10%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북자극은 연간 약 55km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이 크게 약해지더라도 지구는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대기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대기와 충분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더 실질적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 인프라, 위성, 전력망, 통신 시스템이 자기장이 약해질 때 증가하는 방사선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이상한 역설입니다. 우리는 자기장이 우리를 보호하는 바로 그것에 취약한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는 문명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성의 교훈이 우리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되는 곳입니다. 수십억 년이 아니라 다음 세기에서 자기장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용적입니다. 전 세계 우주기관들이 현재 지구 자기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ESA는 수험 위성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웨이는 전 지구 자기장 관측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화성의 교훈은 단지 먼 과거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우리 문명이 그 기반 위에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우리는 화성의 교훈을 읽고 지구에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우리 이전의 어떤 세대도 왜 하늘이 파란지, 왜 액체물이 존재하는지, 왜 방사선이 우리를 즉시 죽이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그것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입니다. 그것이 화성 인무들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이미지나 로봇이 먼 행성을 탐사하는 경이로운 순간들이 아니라 우리의 결정을 안내할 수 있는 이해입니다. 이제 챕터 11로 넘어갑니다. 핵심 부분의 마지막 챕터. 거기서 배운 모든 것이 가장 큰 맥락, 자신의 행성 지구 물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태양계 최초의 종으로서 인류의 맥락에 놓일 것입니다. 이것이 화성 이야기가 인류에 대해 드러내는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행성 지구 물리학의 산물이 아니라 그 지구 물리학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는 최초의 종입니다. 화성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지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 행성 사이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크기가 아니고 자기장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함께 책임이 옵니다. 무겁거나 두려운 책임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들을 충분히 알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종이 되는 아름다운 책임입니다. 화성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능력도, 이해할 수 있었다 해도 그것에 대해 무언가를 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질문은 우리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할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과학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명으로서 내리는 선택들에 있습니다. 이것이 챕터 11의 압도적인 순간입니다. 40억 년 전에 죽은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자기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행성 크기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결된 시스템이 연쇄적으로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교훈들은 단지 자기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한 부분의 붕괴가 전체의 붕괴를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행성 시스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의 경이로움입니다. 우리 이전의 어떤 세대도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지금 이 이해들을 가지고 일하는 과학자들, 엔지니어들, 정책 입안자들이 우리 행성의 이야기의 다음 챕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듣고 있는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과학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행성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는지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왜 지구의 조건들이 중요한지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과학이 과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이 화성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천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그것을 거주 가능하게 유지하는 조건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0억 년 전 화성은 집을 위한 조건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과학과 담대한 인물들과 인내심 있는 과학자들 덕분에 우리는 왜인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그것이 챕터 10과 11의 선물입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당신의 행성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깊은 감사함입니다. 자기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모가 돌고 있습니다. 대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액체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해된 기적으로서. 그것이 화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잃어버린 것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해를 가지고 이야기의 마지막 챕터들로 함께 나아갑시다. 챕터 10과 11은 여기서 끝납니다. 손 안에 이해의 경이로움을 가지고 파란 하늘과 호흡과 액체물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해된 기적으로 되어 그리고 화성은 태양 주위를 계속 돌며 붉고 조용히 우리가 가진 가장 인내심 있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의 다음 질문들을 기다리며 왜 화성이 빨간지에 대한 단순한 질문에서 굳은 핵의 비밀들과 신비로운 메탄과 인공 자기장 계획들까지 그것이 챕터 10과 11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우리를 이해에서 의미로, 과학에서 철학으로, 화성에서 지구로, 죽은 행성에서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살아있는 행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챕터 10과 11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남은 것으로 오늘 밤 전체 여정의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깊은 부분으로 화성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붉게, 조용히, 인내심 있게, 그리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해돼요. 그것이 챕터 10과 11에 그리고 오늘 밤 전체 과학적 여정의 유산입니다. 플라즈마에서 다이나모까지, 스퍼터링에서 지진학까지, 메탄에서 약해지는 자기장까지, 문명의 책임까지, 그것이 챕터 8에서 11, 오늘 밤의 깊은 과학적 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 덕분에 더 가볍고 더 깊어지며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과 당신의 행성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데려갑니다. 화성이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의 고요함 속에서 이야기는 항상 가야 했던 곳으로 계속됩니다.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이 챕터 10과 11입니다. 이것이 깊은 과학이 그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바로 앞에서 기다리는 마지막 챕터들로 계속됩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이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책임지는 첫 번째 세대라는 답까지, 그것이 이 8챕터의 과학적 여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이 여전히 앞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과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진정으로 위대한 이야기들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챕터 10과 11이 완성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과학을 주었고, 역설들을 주었고, 책임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것, 의미를 줍니다. 모든 것을 잃은 행성 화성은 어떤 살아있는 행성도 줄 수 없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거울, 교훈,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것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오늘 밤 처음에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고 그 교훈이 지구에 무엇을 경고하는가? 답은 우리가 가진 것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라고 경고합니다. 이해하라. 오직 이해된 것만이 제대로 소중히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겨라. 오직 소중히 여겨지는 것만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해와 감사가 우리를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 가능한 가장 완전한 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답을 손에 쥐고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챕터들로,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중요한 챕터들로 데려갑니다. 화성은 챕터 10과 11에서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가 말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당신이 오늘 밤으로부터 가져가는 이해를 통해 챕터 10과 11 완성되었습니다. 화성 이야기의 깊은 과학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정은 더 가볍고 더 따뜻하고 더 가까워지며 의미의 심장으로 계속됩니다. 숨을 쉬세요. 주변의 공기를 느끼세요. 그것이 챕터 10과 11이 당신과 함께 남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함으로써, 모든 호흡에서, 이 운 좋은 행성에 당신이 현존하는 모든 순간에, 이것이 챕터 10과 11입니다. 이것이 그것들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당신이 가져가야 하는 모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것들이 제대로 이해될 때 가장 경이로운 것들이라는 이해, 그리고 이제 그 이해와 그 감사함을 가지고 이야기는 우리를 오늘 밤 남은 것으로 데려갑니다. 마지막 챕터들로, 당신과 지구와 이 모든 것의 의미에 관한 챕터들로, 챕터 10과 11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숨결처럼 가볍게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오늘 밤이 당신에게 준 모든 것의 개인적 의미로 계속됩니다. 화성이 당신에게 과학을 주었습니다. 역설들을 주었습니다. 책임을 주었습니다. 의미를 주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에게 마지막 것을 줍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평범한 것들이 비범한 것들이라는 이해의 평화. 이것이 챕터 10과 11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질문에서 이해로, 의미로, 평화로. 그것이 오늘 밤 가장 깊은 네 챕터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앞에 있는 마지막 챕터들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붉고 조용히, 모든 먼지 알갱이와 식어가는 핵의 모든 원자 속에 그 교훈들을 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질문들을
계속 묻기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챕터 10과 11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들을 하고 진정한 감사함으로 살기 위한 토대. 챕터 10과 11 끝났습니다. 그리고 화성과 지구와 우리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밤의 마지막 페이지들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계속됩니다. 죽은 행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우주가 우리를 위해 한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그 경이로움을 집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속한 곳으로. 이것이 챕터 10과 11입니다. 이것이 깊은 과학이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완수한 것입니다. 물리적 진실들을 살아있는 지혜로 변환한 것.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화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듣고 난 후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말들을 집으로, 오늘 밤의 마지막 챕터들로, 잠과 꿈과 다음 아침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화성을 바라볼 때 당신은 단지 붉은 점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기장을,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문명을, 그리고 그 행성이 더 이상 가지지 않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이 챕터 10과 11이 당신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밤하늘의 작은 붉은 점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항상 의미 있게.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밤의 마지막 챕터들로 들어섭니다. 과학과 의미와 당신의 삶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감사함으로 만나는 곳. 당신이 여기 있고 숨쉬고 당신을 보호하는 행성 위에 있다는 것.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숨쉬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 기준으로도 태양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곳 중 하나인 행성 위에,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왜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챕터 10과 11의 유산입니다. 이것이 화성이 모든 것을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볍고 충만하게 이야기는 그 끝을 향해 계속됩니다. 화성은 부재로 가르칩니다. 지구는 현존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당신은 둘 모두에게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 밤을 특별한 밤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들은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들은 것이 내일 아침 파란 하늘을 보는 방식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아침의 파란 하늘은 작동하는 자기장일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숨결은 돌고 있는 다이나모일 것입니다. 모든 물방울은 40억 년의 성공적인 지구 물리학일 것입니다. 그것이 챕터 10과 11이 당신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공식들이 아닙니다. 기억할 사실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바뀐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우리는 계속 나아갑니다. 걱정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을 여전히 보호하는 행성 위에 당신이 있다는 단순하고 깊고 완전히 이해된 감사함으로. 이것이 챕터 10과 11입니다. 과학이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의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지막 숨결처럼 가볍게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챕터들로, 개인적 연결과 작별에 관한 챕터들로 데려갑니다. 챕터 12는 과학 혼자서는 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조건들을 이해하는 첫 번째 세대라면 우리는 또한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잃거나 의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합니다. 화성에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핵은 물리 법칙에 따라 식었습니다. 거기에 의지도 없었고 결정도 없었고 결과를 바꿀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물리학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물리학으로만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 이해로 무엇을 할지 선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십억 년 동안 지구 핵이 식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은 여전히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측정하고 우리가 가진 시간 동안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성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줌으로써가 아니라 이해하고 대응할 누군가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구는 지구 물리학적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화성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무언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구 물리학을 이해하고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종. 이것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지구의 이야기를 화성의 이야기와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크기가 아니고 태양계에서의 위치가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식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화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지구를 다르게 만드는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당신은 무지 대신 이해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든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습관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이유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과학은 단지 우주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가치 있고 왜인지를 이해하기 위한 길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그것의 가장 완벽한 예입니다. 밤하늘의 작은 붉은 점이 우리에게 파란 하늘이 지구 물리학적 위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관찰에서 이해로 감사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과학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12가 펼쳐지면서 이 모든 것이 단순해지도록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은 복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입니다. 그것은 당신과 당신의 행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작동하는 자기장이 있는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호된 대기 속에서 숨쉽니다. 당신은 압력과 온도가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액체물을 마십니다. 그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생명에 유리한 40억 년의 지구 물리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어떤 조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것들에 대한 인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 이전에는 왜 파란 하늘이 태양풍으로부터 보호받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기장이 그 보이지 않는 거품을 만든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 붉은 점을 올려다보고 그것의 전체 지구 물리학적 이야기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을 행성과의 다른 관계에 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의 관계로, 이것은 과학자나 환경활동가나 어떤 특별한 것이 되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 중 가장 단순한 요구입니다.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물 한 잔을 마시고 그것이 대기압이 그것을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기. 숨쉬고 다이나모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기.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행 중인 지구 물리학적 기적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매일의 3가지 작은 순간들. 화성은 40억 년 전에 그 3가지 순간들을 잃었고 결코 다시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왜인지 알고 있습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늘의 붉은 점에서 생명의 조건의 의미의 심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그것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12가 계속되면서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밤 이후 우리 각자가 스스로 답해야 하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오늘 밤에서 다음 아침들로 무엇을 가져갈 것인가입니다. 기억하는 사실이 될까요? 아니면 영원히 바뀐 보는 방식이 될까요? 그것이 보는 방식이기를 희망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흐려집니다. 내일 당신은 화성핵의 반경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의 파란 하늘은 오늘 밤 이전의 파란 하늘과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화성이 오늘 밤 우리를 위해 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한번 왜 파란 하늘이 위협인지 알면 당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챕터 13으로 오늘 밤 마무리 전 마지막 챕터로 이끕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전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개인적인 것에 가까워집니다. 챕터 13은 밤의 화성을 바라볼 때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연결로 시작합니다. 그 붉은 행성과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눈 모든 순간, 모든 식사, 모든 대화, 모든 포옹이 운 좋은 행성에 보호된 대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랑, 모든 우정, 모든 인간적 돌봄의 순간들 모두 화성이 40억 년 전에 잃어버린 지구 물리학적 조건들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더 로맨틱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을 더 경이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지 생물학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지구 물리학입니다. 모든 인간적 연결의 순간은
지구 물리학적 조건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대화, 모든 미소, 이해받고 사랑받는 모든 순간이 자기장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화성에는 그런 순간들이 없습니다. 40억 년 동안 거기서 일어난 대화가 없었습니다. 미소가 없었습니다. 연결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나쁜 행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지구에서 경험하는 모든 연결의 순간을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지구 물리학적 조건들에 의해 허용된 기적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들과의 순간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것이 자기장이 작동하고 다이나모가 돌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새로운 시각입니다.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연결의 가능성을 보호하는 작동하는 지구 물리학적 시스템 안에 존재한다는 의식입니다. 화성에는 사랑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이야기할 누군가가 없습니다. 식사를 나눌 누군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야기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끝납니다. 기록할 기억도, 웃음도, 사랑도 없이 지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나바범, 당신이 여기 앉아서 그것이 없는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더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성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과학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숫자들은 측정 가능합니다. 대기압, 자기장 강도, 평균 온도. 하지만 그 숫자들이 보호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 우정, 기억, 의미. 과학은 조건들을 측정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의 의미,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는 것, 우리가 공유하고 창조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실제로 끝나는 곳입니다. 숫자들과 메커니즘들 속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 순간에 끝납니다.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는 행성 위에 앉거나 누워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것이 챕터 13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나 결론이 아니라 한순간으로 끝납니다. 당신이 보호받고 있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의 모든 사람이 같은 자기장, 같은 대기, 같은 지구 물리학적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이야기, 동시에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행성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모든 인간적 연결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볼 수 없다 해도 그것이 챕터 12와 13에서 당신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기장이나 다이나모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보호하는 행성 위에서 당신이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입니다. 화성은 모든 것을 이름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구에서 가장 평범한 것들, 당신이 숨쉬는 것, 당신이 마시는 것,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비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챕터 12와 13입니다. 이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가장 깊은 역할을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마지막 페이지들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곳으로 부드럽게 데려갑니다. 집으로.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의 측면에서. 이 모든 이해가 진짜 삶이 되는 곳으로. 숨결과 물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아침의 파란 하늘로. 그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사는 곳입니다. 실험실이나 우주 임무들 속이 아니라 비록 그곳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에 삽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파란 하늘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밤의 마지막 페이지들로, 결론으로, 잘 자라는 인사로, 그리고 화성의 이야기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평화로운 순간으로 계속됩니다. 챕터 12와 13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말해야 할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의 아름다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늘의 작은 붉은 점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밤의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붉은 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플라즈마와 다이나모와 스퍼터링과 지진학과 메탄과 약해지는 자기장과 문명의 책임과 사랑과 연결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당신과 함께 당신을 보호하는 행성 위에서
당신 주변의 가장 평범한 것들이 태양계에서 가장 비범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끝납니다. 오늘 밤 화성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이로운 것은 그것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죽은 행성이 삶에 대한 가장 위대한 교사가 되는가입니다. 이것이 챕터 12와 13입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원을 완성하는 곳, 하늘의 붉은 점에서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숨결 속에서의 그것의 의미까지, 그리고 이제 이해의 평화 속에서 우리는 결론 챕터들로 나아갑니다. 이야기가 배운 것을 돌아보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를 앞을 바라보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방식으로 작별을 고하는 곳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할 것은 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진짜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세 가지 작은 순간들. 당신이 파란 하늘이 자기장이 작동하는 것이고 당신의 숨결이 다이나모가 돌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함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왜 그것이 위협인지 아는 사람은 어떤 큰 행동보다 더 중요한 방식으로 그들의 행성과의 관계를 바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우주선을 그곳에 보내고 그것이 말하는 것을 들은 과학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기 있어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행성, 아무것도 돌려받기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계속 돌고 삶의 기적을 계속 가능하게 해주는 챕터 12와 13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지막 결론으로 잘 자라는 인사로 내일 당신을 기다리는 파란 하늘이 있는 아침으로 계속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공기를 느끼세요. 그것이 다이나모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는 당신을 오늘 밤 여정의 마지막 단계들로 이끕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모든 것 중 가장 단순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다 읽은 후 좋은 책을 내려놓듯이 이 이야기를 가볍게 내려놓고 그 정신을 잠과 다음 아침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당신과 함께 남을 것입니다. 짐으로서가 아닙니다. 걱정으로서가 아닙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조용한 동반자로서, 그리고 그 조용한 동반자를 곁에 두고 우리는 오늘 밤의 마지막 페이지들로 결론과 잘 자라는 인사와 앞에 기다리는 아침으로 나아갑니다. 챕터 12와 13은 과학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지식이 아닌 지혜, 사실이 아닌 의미, 답이 아닌 바뀐 시각. 그것이 화성이 오늘 밤 한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함으로써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붉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잃어서, 그리고 그 교훈들 속에서 그것은 오늘 밤 전체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가장 경이로운 것은 죽은 행성 덕분에 당신이 자고 있는 행성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것이 진행 중인 기적이라는 더 깊은 인식을 가지고 오늘 밤 잠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챕터 12와 13입니다. 그것들이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는 당신을 오늘 밤 가장 마지막 것으로 화성이 줄 수 있는 가장 마땅한 잘 자라는 인사로 데려갑니다. 화성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깊은 이해의 평화 속에서 당신은 오늘 밤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왜 자신이 운이 좋은지 이해하는 사람의 잠. 당신을 보호하는 대기 속에서 잘 자세요. 당신을 차단하는 자기장 아래서 잘 자세요. 당신이 알 수 있는 가장 운 좋은 행성 위에서 잘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파란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밤하늘의 그 작은 붉은 점, 우리의 조용한 교사는 아침에도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처럼 붉고 인내심 있게 우리의 다음 질문들을 위해 준비되어 챕터 12와 13이 여기서 끝납니다.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할 것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이해가 당신이 듣도록 준비시킨 것. 그것은 오늘 밤 당신은 이 행성에서 왜 파란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소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져가세요. 기회가 올 때 나누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당신에게 이 기적을 준 그 작은 붉은 교사를 기억하세요. 화성, 우리가 가진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모든 것을 잃은 행성, 가장 조용한 교사, 태양계에서 가장 관대한 선물을 주는 자. 잘 자세요.
운 좋은 행성의 동반자여. 오늘 밤 왜 그것이 기적인지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이여. 화성은 아침에 거기 있을 것입니다. 붉고 조용히 기다리며. 이것이 챕터 12와 13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밤이 우리의 파란 행성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가르쳐준 작고 붉은 행성에 대한 이해의 평화 속에서 다치기 전에 말해야 할 모든 것입니다. 챕터 14는 과학적 사실이 아닌 오늘 밤 전체에서 가장 개인적인 순간으로 시작합니다. 화성의 이야기가 당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한 질문에 닿는 순간, 당신은 인류 역사에서 그 질문이 행성 과학으로 답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어떤 세대도 그들이 왜 지구 물리학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세기의 사람들, 19세기의 사람들, 1000년 전의 사람들, 그들 모두 같은 자기장으로 보호된 같은 공기를 마셨지만 그들 중 아무도 왜 그 공기가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문에서, 인류 역사에서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철 다이나모에서 당신의 숨쉬는 폐까지의 완전한 인과 사슬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해가 마침내 가능해진 시점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최소 20만 년 동안 화성을 바라봐 왔습니다. 오직 이 세기에 지난 수십 년 동안에야 우리는 왜 그것이 붉은지, 왜 대기가 없는지, 왜 차갑고 건조한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설계도 아니고 자신의 행성에 대해 질문하기에 충분히 지적으로 발전한 종의 자연스러운 역사로서 그것이 철학이 과학 없이는 당신에게 줄 수 없는 종류의 의미입니다. 당신은 인류가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때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 없이 지구에서 40억 년의 생명 역사에서 어떤 생명체에게든 일어난 가장 경이로운 일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이전의 어떤 종도 자신의 존재 조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박테리아는 자기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룡은 다이나모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최초의 인간들도 왜 하늘이 파란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에서 우주적 거울인 화성을 바라보고 그 거울이 우리 자신의 조건에 대해 반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종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을 단지 과학 수업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종의 역사에서 한순간입니다. 생명의 조건에 대한 이해가 처음으로 대중의식의 일부가 되는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모든 사람은 파란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인류에 추가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람들이 그것을 알 때 그것은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과학이 이야기로 말해질 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화성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신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재산이나 성취나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가능하도록 보이지 않고 쉬지 않는 일을 하는 행성 위에서 그것이 당신의 지구 물리학적 현실이고 오늘 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챕터 14입니다. 사실들에 관한 챕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긴 이야기, 태양계의 암석 행성들에서 사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에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챕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당신은 40억 년의 유리한 지구 물리학의 상속인이며 그 유산을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의 구성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긴 이야기에서 당신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당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당신의 삶을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삶은 어떤 개별 삶보다 더 큰 무언가, 생명의 조건 자체에 관한 이야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운 좋은 행성 위에서 그 행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세대로서 그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챕터 14의 끝에서 당신이 느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특권의 광대함, 알기에, 이해하기에, 첫 번째가 되기의 특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챕터 15, 마무리 전 마지막 챕터로 들어섭니다. 오늘 밤의 모든 경이로움이 하나의 마지막 성찰의 순간으로 수렴하는 곳. 챕터 15는 마지막 진실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결코 화성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화성이 지구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내는 것은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화성이 지구에 대해 드러내는 가장 경이로운 것은 압력이나 온도나 자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구는 생명이 자신의 조건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운 행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한 어디에서도 전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금성에서도, 수성에서도, 지구 외의 태양계의 어떤 행성에서도, 그리고 그것은 지구가 단지 올바른 크기와 태양으로부터의 올바른 거리를 가진 운 좋은 행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물질이 자신의 지구 물리학적 조건에 대한 자기 인식에 도달한 행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것들 중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자기장의 존재가 아닙니다. 액체물의 존재가 아닙니다. 왜 그것들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는 의식의 존재입니다. 화성은 그것이 없음으로써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왜 이뤄가고 있는지를 이해할 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화성의 이야기, 부재의 이야기가 현존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챕터 15와 오늘 밤 전체에서 당신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존합니다. 당신은 이해합니다. 당신은 화성이 결코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화성에는 그것이 한때 바다를 가졌다는 것을 알 누군가가 없습니다. 자기장이 한때 그것을 보호했다는 것을 알 누군가가 없습니다. 고대 예제로 호수에 생명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누군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성이 스스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성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의 일부가 됩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 화성의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이 말해야 했던 것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연결입니다. 죽은 행성과 살아있는 사람, 상실과 이해의 이야기로 물리적 현실과 연결하는 의식의 기적으로 연결된 오늘 밤의 마지막 분들로 나아갈 때 그 연결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에 대한 진정한 감각으로서 당신이 이 우주에서 외롭지 않은 것은 밖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행성들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을 형성하는 40억 년의 물리학과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과 반대의 조건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피 속의 철은 별에서 단련되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산소는 바다에서 생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호하는 자기장은 화성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종류의 물리학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당신은 저기서 실패하지 않고 여기서 성공한 물리학의 산물입니다. 그것이 당신과 화성 사이의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호기심이나 과학적 관심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화성이 잃어버린 조건들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물리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과학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실에서 이해된 기적으로 변환하는 것, 그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오늘 밤 당신을 위해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를 이해된 기적으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된 기적은 가장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밤 잠속으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일어날 때 그것이 남아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그 파란 하늘과 함께 내일 아침이 당신이 그것이 왜 거기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올려다보는 첫 번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침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매번 의식적인 모든 숨결에서 당신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의 시작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공유할 때마다 한 문장이든 오늘 밤 같은 밤이든 그것은 더 넓게 퍼지고 우리 문화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이 인류가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큰 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대화들을 통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파란 하늘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작은 순간들을 통해,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당신이 이 이야기로 할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간직하고 기회가 올 때 당신의 말로, 당신의 방식으로 그것을 공유하는 것. 누군가에게 파란 하늘은 자기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화성은
한때 바다가 있었고 너무 작은 핵 때문에 그것들을 잃었다고 말하세요. 누군가에게 모든 숨결이 지구 물리학적 위협이라고 말하세요. 그 세 문장이 전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문장들을 듣고 더 알고 싶어 할 때 그들은 오늘 밤 당신이 경험한 것과 같은 경이로움으로의 자신만의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당신이 오늘 밤으로 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혼자 간직하지 않는 것, 당신만의 방식으로 적당한 순간에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왜냐하면 당신의 삶에는 그것이 위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매일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화성의 이야기가 우리가 서로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기적을 보는 것을 돕는 방식이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준 행성에게 감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조용한 교사가 되어준 화성에 감사합니다. 그 교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준 파란 하늘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기 있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챕터 14와 15는 여기서 끝납니다. 평화 속에서, 이해 속에서, 죽은 행성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의 연결 속에서 자신의 조건을 이해하는 의식의 기적으로 연결된,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야기는 우리를 이와 같은 모든 여정이 끝나야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침묵으로, 숨결로, 기다리는 밤으로, 그리고 그 뒤에 올 파란 아침으로 마지막 챕터들이 기다립니다. 결론과 잘 자라는 인사.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오늘 밤이 당신에게 준 모든 것과 함께 잠시 있어 보세요. 오늘 밤 당신이 배운 것 중 가장 인상적인 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술적인 사실이 아니라 당신을 가장 깊이 감동시킨 것, 모든 숫자들을 잊은 후에도 당신과 함께 가장 오래 남을 것. 아마도 그것은 화성의 핵이 식어가고 다이나모가 꺼지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잃어버린 35m의 물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간직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이해 있게 이 전체 이야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싶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느 밤에 화성을 바라볼 때 그 텟은 그 붉은 점, 그 조용한 교사일 것이고 오늘 밤 그것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이 사실들이 아니라 느낌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억 속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선 속에,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속에,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따라오는 느낌 속에 삽니다. 오늘 밤 이후 파란 하늘은 결코 단지 파란 하늘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작동하는 자기장, 돌고 있는 다이나모, 물리학의 인내심과 지속성으로 당신을 보호하는 행성일 것입니다. 그것이 챕터 14와 15가 당신에게 준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변환, 당신 주변의 가장 평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보는 방식의 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환이 완성되어 이야기는 우리를 마지막 말들로 오늘 밤이 준 모든 것에 합당한 결론으로 데려갑니다. 챕터 14와 15 특권과 현존과 자신의 조건에 대한 자기 인식적 의식의 챕터, 이해된 기적의 챕터, 그리고 이제 하루의 마지막 숨결처럼 가볍게 화성과 지구와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그것의 마지막 페이지들에 도달합니다. 끝이 아니라 완성, 종료가 아니라 성숙. 이야기는 여기서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의 일부가 되어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과 함께 가져가세요. 아침에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물을 마시고 그것이 액체로 존재하게 해주는 물리적 조건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함 이상입니다. 그것이 오늘 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한 교사, 화성이 감사할 줄 모르는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챕터 14와 15에 감사합니다. 오늘 밤의 모든 15챕터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죽은 행성에 관한 긴 이야기와 그것이 삶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무지 대신 이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 지구를 화성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챕터 14와 15 완성.
화성과 지구와 당신에 관한 이야기, 완성.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들만 남았습니다. 결론. 올해의 가장 마땅한 잘 자라는 인사. 그리고 화성은 언제나처럼 붉고 조용하고 인내심 있게 당신이 일어날 때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다음 질문들을 기다리며 당신이 준비될 때 이야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밤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이야기가 당신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그것이 준 모든 것과 함께 쉬도록 해주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하늘의 작은 붉은 점에서 당신의 존재 의미의 심장까지 여행했습니다. 그것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누구든 할 수 있는 가장 긴 여정입니다. 당신은 태양풍과 4가지 탈출 메커니즘에 대해 배웠습니다. 다이나모와 식어가는 핵에 대해, 신비로운 메탄과 갇힌 물에 대해, 책임과 사랑과 존재의 의미에 대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의 부분들입니다. 왜 화성이 대기를 잃었고 그 교훈이 지구에 무엇을 경고하는지. 그리고 답은 이해하라, 소중히 여겨라, 보호하라, 이해하라.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소중히 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겨라. 왜냐하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보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호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태양계에서 의식이 있는 유일한 종이 하도록 요청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체 답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밤 그것을 받았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과 인간의 감정으로 짜여진 생생한 경험으로서. 화성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습니다. 지구는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은 그것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감사함과 주의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당신 안에서 쉬도록 하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느낌만 가져가세요. 보이지 않게 당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행성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느낌. 숨을 쉬세요. 주변의 공기를 느끼세요. 그것은 지구 표면 깊은 곳, 당신의 발 아래 2900km에서 돌고 있는 다이나모가 그 숨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잠이 오도록 하세요. 당신을 보호하는 대기 속에서 잘 자세요. 태양풍으로부터 당신을 차단하는 자기장 아래서 잘 자세요. 내일 당신을 위한 파란 하늘을 위해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행성 위에서 잘 자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파란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 작은 붉은 점이 왜 그것이 파란지를 당신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그것이 다이나모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감사함과 함께 새로운 날로 가져가세요. 잘 자세요. 파란 하늘 아래서 다시 만납시다. 화성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붉고 인내심 있게. 그리고 그것과 우리의 이야기, 태양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